운이 나빴다. 거대한 비극 앞에서 가장 먼저 이 말을 떠올립니다. 마치 하늘에서 갑자기 벼락이 떨어진 것처럼 사고가 예고 없이 찾아왔다고 믿고 싶어 하죠. 하지만 통계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31년 미국의 보험회사 직원이었던 허버트 하인리히가 발견한 기묘한 숫자, 바로 1대 29대 300. 한 번의 대형 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29번의 가벼운 부상이 있었고 그 밑바닥에는 무려 300번의 위험한 순간이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비극은 우리에게 이미 329번이나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이 하인리히 법칙이 남긴 거대한 흉터들로 가득합니다. 사고 전날 이미 상판 이음새가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벌어져 차들이 덜컹거렸던 성수대교 붕괴 사고, 가스 냄새가 진동한다는 민원이 사흘 전부터 빗발쳤던 아현동 가스 폭발 사고, 이 모든 사건은 매번 설마 별일 있겠어 라는 안일함으로 그 수많은 골든타임을 흘려보낸 명백한 인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이 법칙의 가장 잔인한 증명이었습니다. 붕괴 몇 년 전부터 옥상 바닥에 거미줄처럼 퍼진 균열은 300번의 신호였고, 사고 당일 아침 식당가 천장이 내려앉으며 쏟아진 물줄기와 굉음은 마지막 29번의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은 대피 대신 영업 강행을 선택했습니다. 329번의 기회를 모두 발로 차버린 대가는 502명의 희생이라는 참혹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16일, 우리는 또 한 번 뼈아픈 이름과 마주합니다. 바로 세월호 참사입니다. 이 비극 역시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무리한 구조 변경으로 인한 선체 복원성 악화, 상습적인 과적,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화불까지. 사고 전부터 수차례 지적됐던 이 결함들이 바로 300번의 징후였습니다. 출항 당일 짙은 안개 속에서 무리하게 항해를 시작한 순간이 마지막 29번의 경고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라는 무책임한 안내방송은 탈출할 수 있었던 마지막 한 번, 1이라는 기회마저 앗아갔습니다. 하인리히 법칙은 우리에게 329번의 신호를 보냈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읽어낼 시스템도 책임감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극의 숫자는 국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1986년 우주를 향해 솟아오르던 챌린저호가 73초 만에 폭발한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술자들은 이미 수차례 영하의 날씨에 부품이 깨질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나사는 여태까지 별일 없었잖아 라며 그 신호들을 묵살했습니다. 100여 년 전 타이타닉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고 당일 빙산 경고무선이 무려 6번이나 도착했지만 타이타닉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는 오만함 속에 승객 전원을 태우기엔 턱없이 부족했던 구명정과 구명조끼, 그리고 정원을 초과해 가득 채운 승객들까지. 거대한 빙산은 결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번의 경고를 비웃었던 오만함이 빚어낸 예정된 참사였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의 이 법칙이 오늘날에도 완벽한 정답일까요? 최근의 전문가들은 하인리히 법칙의 맹점을 지적합니다. 현대의 대형 참사는 사소한 실수의 집합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시스템의 결함에서 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서 대재앙이 일어나는 정상사고의 시대. 이 법칙이 자칫 모든 책임을 실무자의 부주의로 돌려 거대 조직의 구조적 결함을 가리는 방패막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결국 하인리히 법칙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신호에 대한 예민성입니다. 모두가 별일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잠깐 멈춰보자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효율성과 속도라는 이름 아래 묻혀버린 작은 비명들의 귀를 기울이는 것, 그 한 끗 차이가 오늘 저녁 당신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를 결정합니다. 당신의 일상에서 반복되는 사소한 불편함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것은 미래의 당신을 구하기 위해 시스템이 보내는 마지막 SOS일지도 모릅니다.